자, 여러분 학교 다니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비도 오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시느라. 자, 아까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학교 내신 범위가 그 다음 학교 선생님들이 다루시는 프린트 내용들이 보면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편이세요.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래서 고1 학생들한테 허들을 너무 높게 주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변한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분 교복 입고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몰라.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도 몰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자퇴를 2번이나 했어. 그래서 가타부터 얘기를 해드릴 수도 없어. 다만 확실한 건 국어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학교 내신 공부하는 게 전혀 수능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수능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고운전, 숙향전 엮여 있는데 이거 해설 강의 아마 들어오시면 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숙향전이라든지 아니면 최고운전이라든지 해서 해설 영상 드렸을 텐데 해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딱 엮이는 포인트들이 있는 지문들이고 엮이는 포인트들을 선생님께서 잘 잡고 계셨어. 평가원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어진 이제 토공전입니다. 같이 토공전 보실 거고 얘도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약간 실전적인 느낌하고 여러 학교 선생님께서 얘를 선정하신 이유를 같이 고민하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서사 장르를 보실 때는 초반부에 항상 인물, 사건, 배경 서사 장르 구성의 3요소를 항상 세팅하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지점들이야. 각설 이런 것들 그리고 입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지금 장면이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이거든. 제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의미 전달을 다니지만 담화 단위로 의미 전달을 하는 거예요. 글은 문단 단위 또는 글 전체 단위로 하듯이 마찬가지에도 그럼 뭐니? 장면 단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장면을 엄밀하게 규정을 하는 뭔가 권위는 뭔가가 사실 없긴 해요. 근데 제가 감히 규정을 해보자면 인물, 사건, 배경이 바뀔 때 장면이 변화한다기 때문에 자, 여기 만수산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토끼라는 인물 정보를 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자, 토끼가 만수산에 들어가서 숨어 산다는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을 좀 바꿀게. 노란색으로. 우린 이미 토끼전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용궁에서 도망 나온 뒤겠죠. 자, 이렇게 읽으시자는 거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출제자도 알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냈으니까.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등등등. 자, 여러분 봐봐. 만사에 무심하다라는 건 내면 심리입니다. 자, 이런 걸 왜 강조하면서 가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들아.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문자 상관이 없으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딱 보세요. 만수산에서 공간적 정보가 있죠. 토끼는 인물 정보가 있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라는 뭐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고 있는 거잖아. 반응은 내면 심리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 몇 번인지 기억나니? 42번? 풀어봤니? 풀어봤으면 알 건데 1번이거든? 자, 그러면 7번. 1번에 어디가 틀렸을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봐봐. 지엽적으로 옥항이나 한 단어가 틀렸다는 거를 바로 찾는 학생들도 있고 찾기 힘든 학생도 있을 텐데 혹시 이거 풀 때 바로 찾았다 손? 잘 찾았네? 알았어. 그럼 넘어갈게. 그런데 요런 게 요즘 또 킬러 문제 느낌 중에 있어.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봐. 나오는 부분들 보이시죠? 자, 봐. 토끼가 있고 옥항이 있고 인물들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야? 사건 정보들이죠. 세 번째는 뭐야? 인물의 내면 심리에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틀렸는지 찾으려면 정보가 벌써 몇 개 나오냐면 공간이고요. 인물이고요. 날씨 변화라는 사건이고요. 옥항이라는 다시 인물이고요. 두려워했다라는 내면 정보가 5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일치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실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네. 방금 정도 반응이면 평균 쪽으로 한 2등급 될 것 같아요. 이반 평균 등급은. 그래서 평균. 아, 왜 서로 쳐다봐.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몇 등급인지 니네가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자꾸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아픔도 의젓하게 다들 성숙하게 이겨내고 계셔서 다 의젓하고.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 분류를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용궁의 전치가 눈앞에 삼삼하다, 기쁨이다, 전부 다 내면 심리죠. 마음을 생각하기도 심리죠. 그러니까 즉 토끼의 인사배 세팅 바탕으로 내면 심리 위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토끼가 그런데 또 내면 심리지만 사건을 뭐하고 있니? 요약 제시하고 있죠. 자, 내신이니까 역시 내신 정리도 녹색으로 해드리고 있어. 여기는 얘들아 봐봐. 요약 제시면서 아니기도 하거든. 자, 무슨 얘기인지 보셔야 돼. 일단은요, 서술, 묘사, 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묘사와 대화의 비중이 높아지면 얘는 당연히 요약 제시가 아니야. 그래, 개념적으로 봤을 땐 여긴 요약 제시가 아니야. 그런데 뭐냐?
요약적으로 사건을 제시하는 것마저 어떻게? 그래서 제시라는 단어보다 요약적으로 서술했다. 토끼의 내면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요약적으로 서술했다. 이건 가능할 것 같다. 자, 내 만수산 일개 토끼로서 만수산이라고 공간 배경 세팅을 하고, 두 번째, 일개 토끼라고 자신의 인물의 성격을 세팅했고, 간사놈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했지라는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다시 한번 했잖아. 그러나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 용궁을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다라고 자기가 겪었었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봐봐. 지금 꼬임이 있었죠. 문제죠. 혀로 해결을 했죠. 자, 그러면서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보도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 라는 자부심도 보이고요. 자, 디테일하게 보는 이유는 내신대기 때문이고, 이미 다 알고 있더라도 내신대비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을 때 여러분 정보량 워낙 많은 학교 시험이니까 대비가 될 거야. 다시는 동양가를 밟지도 않고 맹세코 영국 사람들과 말도 않고 나 조용히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다짐까지도 있죠. 그래서 내면으로 요약적으로 전반적인 세팅을 한 다음에 자신의 다짐, 자신의 해결 방법들, 여기 또 능력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다짐이 나와 있습니다. 샵2로 갈게. 이때라고 딱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소나기가 쏟아진다. 자,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었던 뭐니? 날씨의 변화. 그럼 봐봐. 날씨 변화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토끼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자, 반응은 당연히 놀랐는데 봐라. 용왕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 주된 등장인물이 사실은 세 마리야. 토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용왕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니? 상제가 있다고. 잘 잡고 계시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인간들 보면은 누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간사한 놈. 우리는 잘 알아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뭔가 바뀌니까, 아, 용왕 때문이야. 그러면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뇌공이 왔고, 이 사람도 중심인물 아니니까 제가 아래로 살펴볼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자, 머리를 들어보니 천상의 백옥경이다. 아시다시피 천상의 백옥경은 신계, 천상계고. 자, 그래서 영문을 몰라고 있었는데 문지기가 달려들어가지고 동해 용왕 광현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왔습니다라고 했고, 토끼가 마음을 듣고 내면 심리 놀랐죠. 아, 큰일 났다. 상제한테 고해서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자, 지난번에는 개변으로 죽을 곤비를 넘겼으나, 자, 이것도 이렇게 분류해 볼게. 과거 정보죠. 미래 정보죠. 자,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어?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이제 넋 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관이 불렀습니다. 자, 니네 둘 다 와가지고 여기서 들어 라고 했고, 용왕은 전하에 꿇어앉고 토끼는 바라보면서 몹시 함스러워했어. 한 선관이 지필목을 두 사람 앞에 놓더니 너희들 각자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 거죠. 자, 왜 특이한지 설명을 할게, 얘들아. 지금 갈등 구조를 보잖아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용왕만 해도 되게 대단한 사람일 것 같지만 여기는 왕이야. 옥황 상제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야. 상제는 뭐야? 중국의 황제예요. 사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는 기록에 의하면 황제는 옥황상제야.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는 그 자체로 신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군을, 우리의 왕을 신으로까진 모시진 않았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항상 황제는 거의 신으로 추앙이 됐었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됐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왕을 신으로 모시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절대자인 거야. 그러면 봐. 용왕은 어떤 역할이야? 중간 관리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한 게, 여기까지도 사실은 지배층인 건 맞아. 근데 지배층은 지배층인데 여기는 상층 지배층이고 여기는 하층 지배층인 거죠. 여기는 완전히 피지배층인 거고.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지배층의 관료긴 하지만 자라 같은 애든 자기가 있지만, 사실상 자라랑 토끼는 피지배층끼리의 갈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배층인 용왕이 토끼를 핍박하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 이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첫 번째 갈등 양상은 뭐냐면 자라 vs 토끼야. 자라 vs 토끼에서 자라는 뭐였냐면 하급 관료인데, 하급 관료는 사실상 피지배층이야. 토끼는 일반적인 백성이야. 여기도 당연히 피지배층이야. 그러니까 피지배층 사이에서의 갈등인데, 이 피지배층 사이에서의 갈등은 누가 해결했어? 토끼의 자력으로 해결을 했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용왕과 토끼의 갈등이에요. 여기는 지배층 vs 지배층이잖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토끼가 자력으로 구출했지. 자, 그런데 여긴 이본인 거야. 그럼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 해결의 부분을 자력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해준 거야. 누가 해결해줬어? 상제가 해결해줬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기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주제에서는 자력으로만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돼버리면 더 이상 개개인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왕이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던 거야,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시스템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되고 중첩이 되잖아. 결국에는 붕괴하거든, 시스템 자체가. 물론 시스템이 유지될 수도 있어. 조선왕조도 수많은 문제를 거쳐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의 갈등을 심층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갈등을 가지고 문학작품으로 계속 내. 예전에는 이걸 독서로 냈거든. 근데 작년부터 정치권에서 야, 독서에서 융복하면 되지 말아라고 한 뒤로 이 부분을 자꾸 문학에서 녹여요. 그래서 문학에서 자본주의나 경제를 녹이고요. 문학에서 철학이나 논리학을 엮으려고 해. 특히나 이런 갈등 양상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분히 정치적이고 다분히 인문학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문학에서 자꾸 녹여서 디테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거기까지 보셔서 이 문제를 내실 수도 있는 거고 거기까지 보진 못했지만 흐릿하게라도 인상이 있으시면 자꾸 이런 문제를 설계할 거고 그래서 얘랑 엮어보셔야 되는 게 올해 6월, 9월 고3 평가원 해설들이야. 그건 나눠드릴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평소 실력 기르기 위해서 6월, 9월 해설을 꼭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실전 연습할 거고 그거 과제 이번 주로 나갈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양상이요. 그리고 봐봐. 수많은 문제들 중에 그냥 선택하셔도 되는데 굳이 얘를 선택하신 그 배경은 의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선명하든 선명하지 않았든 내가 얘기한 그 그림 보셨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잡혀온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끊을게요. 여기 샵3가 끊고 이제 여기서는 용왕 입장이잖아. 그럼 여기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용왕은 뭐야? 자, 이거야. 우리가 재판 들어갔다고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재판을 갔다 왔었어. 그럼 거기서 내가 소명을 해야 돼. 뭐라고 소명을 해야 되냐? 아니, 이 동업자라는 새끼가 서울대 수리과학부 입학을 했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이 인간이 사기꾼인지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동업을 하게 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상황이겠으며 그 시장에서 내가 서울대 입학증을 가지고 사기친 놈하고 같이 동업하는 인간인데 그럼 사람들은 내가 서울대 졸업했다는 것 그 자체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판사님은 바로 그냥 원래 반송하려고 했어. 그냥 아예 그냥 이걸 그쪽에서 그냥 아예 반소 제기했었어요. 근데 반소 제기했는데 내가 방금 얘기한 게 팩트야. 그러니까 갑자기 판사님께서 눈빛이 바뀌시면서 내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시작하더라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감옥에 가 있다는 그 형사 처분의 사실을 우리 민사에다가 가져다서 쓰겠다고 우리 변호사가 신청을 했고 요청을 했는데 기각하시려는 거야. 뭔 상관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변호사는 되게 당황했어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고 판사님께서 다시 제대로 보셔서 10월 달에 일단 1년 1개월 만에 드디어 1심 판결을 받아. 그런데 상대방은 연쇄 사기꾼이고 2심이 아니라 3심까지 가는 인간들이야. 그리고 가족이야.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때때로 되게 힘들었고 막 진짜 작년에 극단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뒤에 막 이거 이렇게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 있거든요. 뭐라고 엄청 아픈데? 대상포진까지 걸렸었어. 그런데 그냥 이제는 공부하고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갑자기 제가 몰입한 이유는 보여서.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재판의 장면이 보여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범하게 사실 거면 이런 일이 없어. 근데 인생이라는 게요. 만약에 니네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 되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면 소송은 그냥 달고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간 강사 중에 소송이 없는 일타 강사는 없으셔. 그리고 그 소송이 서로서로 얽혀 있어요. 이쯤 얘기하면 다들 아실 거야. 누굴 얘기하는지. 국어와 사탐과 수학과 영어는 안 엮여 있는 것 같다. 다 엮여 계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봐. 엎드려 생각건대 소신은. 자, 그럼 봐봐. 자신의 뭐에 대해서 직책, 신분 또는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경찰 조서를 꾸미실 때나
아니면 재판 가셨을 때 직업 물어보는 거죠. 직업이 뭔데요? 양아치요. 새끼 깜빡. 직업이 뭔데요? 대학 교수요. 아, 그러면 좀 더 신뢰가 가겠군. 이런 거야. 상가. 나라의 신을 받들어 아래로 수많은 백성 휴녀가 감히 어지러운 정성을 다해 위로 임금님이 이제 보답하여 왔습니다라는 거는 봐봐, 용왕인데도 불구하고 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중간 지배자 또는 고급 관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용왕이긴 하지만. 하운데, 자 그럼 봐봐, 자신의 시스템상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역할을 지금 다 할 수 없음이죠. 자, 문제죠. 그럼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겠대? 나름대로 해결하겠다고 노력도 했지만 그 노력이 되질 않았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토끼를 얻었으나 토끼가 꾀를 해가지고 결국 도망해 갔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니? 내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것을 근거로 주장을 하죠. 어떻게 하라고? 토끼의 간을 빼놓으라고.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사법은 뭐야? 근거 주장이야. 내가 관료로서 역할을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 따라서 토끼간으로 해결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이 논리전개 방식에서 맨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언급한 거고요. 자신의 역할을 언급한 거고요. 그러면 신분과 역할 바탕으로 나의 이런 행위의 당위성, 내가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결국 얻었으나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내가 의도한 바를 하질 못했고 결과론적으로 나는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적인 안정이 올 것이다까지 온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논박 구조를 제가 자꾸 잡아드리는 이유는 애들아 봐봐. 매년 최소한 3, 4, 7, 3, 4, 6, 7, 10, 11, 6번의 시험 중에 최소한 고1, 2, 3, 6, 9 3번씩은 쳐. 3, 6, 9, 11, 4번씩은 쳐. 그런데 4번씩에 4작품이면 16작품쯤 그 다음에 고1 해버리면 32작품씩 그리고 평가원 고3까지 해버리면 1년에 40작품씩 누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지문을 왜 선정을 하셨겠냐는 거야. 이 논리구조가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논리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내신 건 내가 아까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에요. 슬슬 이 방향으로 문제를 내실 걸로 보여.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요즘은 연구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가끔씩 막 뭐라고 제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세대 때 학교 선생님들은 일단은 화가 나면 뭐를 찾아. 손에 잡히는 걸 찾아. 이게 이제 사랑의 매야. 사실은 화풀이의 매였겠죠. 근데 이게 사랑의 매야. 그래서 매마다 약간 아이템 이름도 있었어. 그런 세대의 선생님들을 제가 모셔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이제 학교를 생각했는데 요즘 선생님들 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자, 계속 볼게. 엎드려 생각건대 소시는 현관에 밑줄 칩시다. 인물. 자, 그러면서 이제 토끼 얘기야. 자, 그럼 봐라. 자, 이렇게 해달라는 거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는 거죠. 씨알도 안 먹힐 얘기를 뭐라고 하겠어. 근데 기대가 있는 거야. 저 만수산에서 낳고, 자, 그러니까 뭐야. 내 주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만수산에서 자랐다. 여긴 주소야. 여기는 뭐냐? 본적이야. 요즘은 본적이란 말 대신은 뭐라고 하냐? 등록 기준지라고 해.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직도 지역 갈등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세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중에 뭐 일배충하는 새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겪다 보면 알겠지만 본적을 적으라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내 본적과 주소지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명을 산중에서 다양하시고 세상에 출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얘기했죠. 자, 그럼 봐봐. 아까 걔는 뭐야? 출세해서 관료로서 활동하는 낸거고 얘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 거지. 자, 그러면 자신의 신분에서 그냥 얘기하는 게 뭐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아까도 나와 있지만 용왕은 지금 뭐 했니? 출세했죠. 그러니까 얘는 세속적인 인물이라는 거야. 반면에 토끼 자기 자신은 뭐야? 여기 누구 얘기하고 있니? 수양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었다라는 거는 고사인용이야. 그 백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거의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당신들하고 사느니 굶어 죽겠다. 차라리 자연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거야. 즉 탈속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탈속적이고 이거는 유교라는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정당성이 생기는 거지. 마찬가지다 얘들아.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으면은 김일성 수령님을 항상 모시면서 숭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남한에 살고 있으면 민주주의를 숭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남한에서 야 씨발 다 필요 없고 독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야, 시민 독재 시대야. 이런 얘기하면은 반대로 내가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회적 지능이 있어야 되는 게 팩트와 대중들이, 팩트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 달라요. 동시에 나도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그걸 눈치라고 보고 비굴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사회적 지능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토끼는 상당히 사회적 지능이 높은 거지. 왜? 지금 봐, 판결을 내린다는 걸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야. 민주주의 국가야.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쿠데타, 군사정변 다 깜빵 갔던 거예요. 봐봐. 독재 국가였으면 깜빵 갈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갔단 말이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정신 또는 그걸 종교라고 하는데 그 시절의 시대정신과 종교는 유교였던 거고 유교적 정당성은 어디에 있어서? 탈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벌써 토끼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프레임을 딱 짜버린 거야. 어떻게? 야, 나는 탈속을 추구한 사람이야 라고. 저 새끼는 세속적인 새끼야. 저 새끼는 권력을 추구한 새끼야 라고 벌써 프레임을 딱 짜버린 거예요. 계속 볼게. 아침에 구름 낀 산에 올라서 고라니 사슴들과 짝하여 놀고 밤에는 월궁상과 함께 약방을 찧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토끼가 뭐 했다라는 고사죠. 토끼에 관련된 전설 같은 거잖아. 월궁, 달나라. 지금 얼마 안 됐죠. 우리 저기 추석 얼마 안 됐죠. 달나라 이제 달 보면은 토끼가 방아 찧고 있잖아. 그래서 그 토끼 방아 찧고 있다라는 고사예요. 또는 전설이야. 그리고 여기는 절개의 고사야. 그러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아니 용왕 저 새끼가 갑자기 나를 데려다가 저렇게 했으니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 절인 생선이 줄에 꿰인 듯하다. 이런 거는 다 비유법 같은 것도 보이시겠죠. 자, 말라옹이에 비유법이 있었는지도 한번 찾아볼까? 찾아봐. 비유법 있었니? 바늘 강석에 앉은 듯하고 비유가 있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잠깐 짚어야 되는데, 자, 얘들아, 제가 지금 고정시켜놓고 쭉쭉 이제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세요. 우리 비유법 이런 애들을 어떤 사람들은 수사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법이라고 하시는데,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는 표현법이야. 수사법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야. 왜 그런지도 잠깐 설명을 할게. 수사법은 정확하게 고대 그리스의 변론술에서 쓰였던 방법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변론할 때 재판에서 쓰였던 방법이야. 말하는 방법이야. 그걸 수사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비유도 쓰였고 환유도 쓰였고 제유도 쓰였고 말빨로서 살아남은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그 기원은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게 문학작품의 출제로 나올 때는 당연히 변론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표현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법이란 표현보다는 표현법이란 표현이 정확한데 어쨌든 내신 대비나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법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자, 그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되게 선량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용왕이 원망을 품었다. 그러면서 용왕의 원망은 내가 알겠으나 이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살려 몸을 보존하는데 귀천이 있고 귀천이 있을까? 신분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봐봐. 목숨을 살려 몸을 보존한다. 즉 신분이 있더라도 뭐의 가치는 똑같다? 목숨의 가치는 똑같다야. 더불어 죄 없이 죽게 되면 억울하다야. 용왕의 비위를 거슬렸으니 하지만 내가 어떻게 용왕이라는 이 지배층의 비위를 거슬렸으니 이건 내가 수용을 하겠다는 거야. 어찌 감을 구하겠으며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밟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니다. 그냥 잘 살펴주세요라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봐라. 이게 상당히 영리한 거야. 왜 그러냐? 첫 번째, 유교적 정당성에 의해서 나는 탈속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은 생존을 추구한다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정의적으로 보든 당위적으로든 봤을 때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봤을 때 목숨의 가치는 동일하다. 본능으로 봤을 때 누구나 살고자 하지 않겠냐. 하지만은 사회적 질서가 있으면 나는 그걸 수용을 하겠다. 니네 말 맞다. 결론적으로 나는 니네 처분을 따르겠다라고 했으니 이 어찌 아니 예쁘겠냐. 요즘으로 치면 뭐냐. 판사님한테 호소문이라고 하냐. 뭐 있는데 아무튼 진정서? 뭐 써요. 반성문 이런 거 써.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써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표현한 건데 무슨 얘기야? 그래. 이 우리 사회 시스템을 나는 철저하게 따르는 존재라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야. 동시에 철저하게 따르지만 내가 살아남는 게 목적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본능. 생존의 본능. 두 번째는 목숨의 가치라는 당위성. 세 번째는 사회 시스템의 질서. 이 삼박자를 딱 맞춰가지고 자신의 생존의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주장이 된 거고, 여기서 차이가 뭐냐?
중간관리자인 얘는 항상 그랬듯이 자기한테 이론 판결을 해줄 거니까 방심을 했는지 어쨌는지 미래낙관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일종의 비관 또는 비관보다도 수용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벌써 말하는 게 이쁜 게 누구냐? 토끼잖아. 그래서 옥황이 왔을 때는 굳이 용왕의 편을 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사람 진술하발로 옳고 그름이 불을 보듯 화나게 되었고, 폐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인 다음에 원망을 어찌할까? 따라서 강자를 두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을 하고서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었던 이런 신하들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쉽게 하면 배심한 판결인 거지. 즉 그래서 용왕을 누르고 토끼를 도우라는 거죠. 즉 토끼 승소겠네. 자, 대체로 천지는 만물이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고 세월은 백대 흐르는 손님과 같은데, 나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이 인간의 일상적인. 잠깐만 하나 얘기할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유법이 없는 문학 작품은 없어요. 봐. 대체로 천지는 만물이 가는 여관과 같다. 같다니까 지유법이지. 세월은 백대 흐르는 손님과 같다. 지유법이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비유법은 모든 문학 작품에 100%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건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거 왜 묻냐고? 야, 수학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누는 셈은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묻는데? 기본이니까 묻는 거지. 나으면 죽고 늙으면 죽는 것이 인간의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섭리를 얘기했어. 섭리는 판결의 근거와 같아요. 자, 동시에 진실로 이에 초연하여 혼자 존재함을 듣지 못했고 날개가 돋아 신선에 대함을 듣지 못했어. 또 혹 병이 들어 등등등을 모두 다 명이니 어찌 원혼이냐? 너는 병이 들었으니 토끼는 죄가 없고, 자 봐봐, 이제 너는 병이 들었어. 근거야. 토끼는 죄가 없어. 이것도 근거야. 자, 그래서 섭리를 근거로, 그리고 너는 이미 병이 들었고 토끼는 죄가 없으니 결론은 뭐니?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토끼 승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토끼가 이제 생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용왕은 다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자, 그럼 다시 이제 용왕과 적홍공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대화할 건데, 옥황이 죄 없이 죽는다에 토끼를 내보내주는 모양이니 너는 문 밖에서 그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바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면할 수 없으니 입 조심하여 비밀이 새어나가지. 이 새끼 끝까지 나쁜 짓 하고 있네 지금. 그치? 용왕은 끝까지 지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배층의, 그러니까 왕의 명령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패라기보다는 권력을 남용하는 지배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미 얘네들은 계략을 꾸미고 있었는데 이 계략조차도 실행이 불가했죠. 왜? 절대자가 초능력으로, 초월적 능력으로 그들의 계략을 실행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을 선택하신 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요즘 수는 킬러 포인트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쉬웠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킬러 포인트가 많이 보였고, 여러분이 지금 1학기 대비해 성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요즘 수능 느낌으로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예측하는 것도 별로 비효율적이라서 올해 6, 9편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 바탕으로 학습하시다 보면 느낌 잡히실 겁니다. 선생님 카톡에 좀 메모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제 고2 정시반 문학 특강 했었거든요. 문법 특강하고. 그 다음에 애들 올해 6월, 9월 해설강이 있어요. 그거 전체 다 하면 한 10시간 정도 분량 됩니다. 그거 회고 학생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과제로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메모해 놓으시고 공유 좀 해주십시오. 자,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끝났죠? 1번 끝났죠? 자, 그런데 이제 1번 끝났죠에서 해버리면 사실 너무 건조해.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문제는 이거죠. 뭐 하나 바꿔본 거야? 인물 관계를 하나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인 킬러 외용 중에 하나인데, 얘가 5번에 박혀있으면 또 얘가 달랐을 거야. 1번에 박혀있어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쉽게 풀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43번 볼게. 자, 봐봐. A도 킬링 포인트고 B도 킬링 포인트인데 어떤 킬링 포인트냐면 둘 다 지금 화자는 누구니? 자, A는 뭐야? 원고예요. B는 누구야? 피고야. 자, 둘의 목적은 동일하죠. 하지만 둘의 어떤 태도가 달라. 그리고 둘의 성격도 달라. 여기는 세속적인 인물이야. 여기는 탈속적인 인물이야. 태도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 또는 수용이야. 얘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어요. 목적은 뭐니? 둘 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초반부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와 있어? 자신의 내력, 즉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 세 번째는
근거를 바탕으로 네 번째는 주장까지 얘기하는 이런 전형적인 구조가 들어와 있고 다섯 번째로 표현법 당연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출제 포인트들이 잡혔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 부분도 아마 주목하고 계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정보분류 기준 잡아보시면 느낌이 딱 서 있으니까 표 처리하셔가지고 정보분류 기준까지 잘 잡아보시라는 거. 작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계 이도가 높아질수록 그게 서술형이든 어떤 형태든 변경돼서 출제됐을 때 대응이 되는 거고 여러분 학교는 단순 암기로는 절대로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 실력 길러 놓으시고 제 생각은 그래. 여러분 학교는 고3쯤 됐을 때 내신 3등급이면 수능 1등급 나올 거야. 지금 느낌이 딱 그래요. 그래서 힘 있게 잘 버텨보세요. 여러분이 버티신 만큼 성장해 있는 학교니까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학교라고 본다. 자, 43번 1번 선지부터 볼게. A와 B 모두 자신의 내력을 요약하며 진술을 시작하고 있대. 그렇지. 도입부 어떻게 했어? 내력 신분을 맡기면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 둘 다 표현법 쓰고 있다도 확인되셨죠. 자, 세 번째, 제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아니요, 봐봐. 제안은 뭐야? 내가 소송을 걸었고 토끼 좀 간 좀 내놓으라는 거야. 문제점 인정하고 있잖아. 오히려 뭐라고? 자, 제안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죠. 자, 그리고 반대로 토끼는 제안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내 나름대로 주장을 했으나 상대의 다시 주장을 했으나 but 필기 다시 할게 얘들아. 필기 다 했니 위에? 자, 토끼는 주장을 했으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4번 선지 볼게요. A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는 모습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 모두 다 결론은 뭐야? 살려주세요야. 정답은 3번 되시겠죠. 자, 필기 정리 꼭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는다. 여러분 힘드실 땐 필기를 하셔야 되고 애들 한 번 더 얘기할게. 어차피 문제는 쉬워. 그러니까 니네가 내용일치로 문제 푸는 거는 다들 할 수가 있어서 문제풀이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어떻게 설계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음에 초점 두는 건데 제가 여러분의 지금 기대가 또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기복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봤을 때 여러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 그냥 얘기해 줄게. 솔직히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나는 그래. 안 겪어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서울에는 여러분 같은 학교가 희문이야. 그리고 부산에는 여러분 같은 학교가 해고야.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지역 명문고가 있었어. 그래서 선발을 해서 갔었어.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재수한 형도 있었어요. 그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장점이 되게 부각이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서로서로 좋은 면을 주고받고 여러분 서로서로 좋은 면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게 또 선의 경쟁이기도 한 것 같아. 물론 되게 악의의 경쟁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 동네가 좀 경향이 덜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좋은 환경에서 크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상에 나가면 정말 이상한 환경에서 큰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눈이 길러져 있으셔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평가들이 있었어. 뭐냐. 뭔가 좀 브랜드 학교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 또는 어떤 경우는 겉멋들어 있다. 이런 내가 평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평가는 하진 않았어요. 딱 이거야. 걱정된다였어. 니네가 아마 알았을 거야. 두 번째, 하지만 니네 자질이 좋으니까 만들어질 거였어.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대로 3, 4, 5, 6, 7, 8 성장하셔서 9월 만드셨어요. 6개월 만에. 나는 되게 뿌듯하고 또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이 업을 하면서 뭔가 미래가 있어야 되고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 뭐냐? 학생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고 부모님들은 안 기다려 주시더라고. 4주 듣고 나가버려. 6주 듣고 나가. 2달 듣고 나가버려. 애를 고쳐주고 싶어도 애를 성장시키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인내심들이 없으셔. 야, 근데 내가 서울대 나온 전공자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아니면 뭐가 있겠어? 근데 어차피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어. 설득이 되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오셨고 결과는 만드신 거야. 자, 제가 말이 너무 재미없게 지루하게 해서 죄송하고 2년 3개월 뒤면 우리 웃으면서 끝낼 수가 있어요. 44번. 제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같이 클럽 가는 거야. 왜 주저하시죠? 왜 주저하시죠? 클럽 가서 같이 노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이 놀 수는 없잖니? 그래서 정확하게 2년 4개월 뒤에 2년 4개월 뒤 1월 1일에 여러분이 이마박에다가 주민증 붙이고 클럽 같이 들어가시면 돼.
물론 저는 입구 벤치 없겠죠. 할아버지는 저기 실버타운 가셔서 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지. 자, 44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자는 것. 윗글은 토끼전을 고쳐 쓴 한문 소설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설화의 모티프가 나타난다는데 그냥 안 넘어갈게 얘들아. 송사설화가 나왔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서 내실 만한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옹고집전이야. 그 외에도 되게 많거든. 선생님, 옹고집전 최근 5개년 중인 출제된 거였어요. 그거 엮어주셔야 돼요. 메모해 주세요. 이 옹고집전 엮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보이고 이 해설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어따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자, 용왕과 토끼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재판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 지의 우열보다는 진술의 우위가 판결에 미친다. 좀 정상적인 상태로 갔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작가의식이 뭐였다? 지위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한다가 된 거야. 됐지?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건 바람직한데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자, 상제의 명인이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송사설화의 모티프가 쓰였다. 어떤 단어 때문이야? 판결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두 번째, 처분을 기다린다. 봐봐. 꾸러하자 함께라는 게 대등한 처지지. 세 번째, 강자를 두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을 하소서. 토끼 진술에 대한 지지, 토끼 승소, 낳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건 인간의 일상적인 일이다. 판결을 망설이는 게 아니라 판결의 근거죠. 판결을 망설이는 게 아니라 판결의 근거라니까. 이 섭리가 인간의 근거인데 네가 뭔데 그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니 용왕새끼야. 그냥 뒤져라 라고 얘기한 거고. 5번 선지,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라는 말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한다는 작가의 의식까지 확인이 되셨는데 문제 자체는 너무 쉬운데 여러분, 얘들아, 이게 그대로 킬러에 똑같이 쓰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송사소설의 모티프, 옹고집전이면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과제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얘보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올해 6월, 9월 중에 특히 9월에서 뭐가 있었냐면 현대소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2반도 고3반 계속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아마 들었을 거거든. 자,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경영진이 사무직한테 야 제복 입어 라고 한 거야. 근데 사부직이 제복을 입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예를 들면 니네가 여자로 태어나서 대한항공 승무원이 됐다고 치자. 근데 흡연자라고 치자.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담배를 뻑뻑 폈다고 치자. 그러면은 사복 입고 담배를 뻑뻑 펴봐야 상관이 없는데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담배를 뻑뻑 피고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 명찰 보고 민원을 넣는단 말이야. 회사 잘리겠지. 그 얘기야. 제복을 입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수갑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려쳐야죠. 그럼 뭐가 돼? 백수가 되겠지만 날개가 달게 되는 거야. 자유로워지지.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실제로 수갑과 날개야. 그러면 여기서의 갈등은 뭐냐면 사무직과 경영진의 갈등 같잖아. 근데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무직이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불러와봐 이랬더니 그 사람은 뭐야? 일용직이야. 그럼 일용직은 사무직보다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일용직에 있는 사람은 사무직을 무서워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당당한 거야. 특이하네? 그래서 이 사람 딱 했던 말이 악권이야. 당신들은 옷 쪼가리 하나 입고 많은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니 많이 하는데 우리는 팔이 떨어져서 그걸 회사에서 모르는 척해서 그거 병원비를 대주라는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참 처지가 다르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들 기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봐라. 갈등이 여기도 중첩되어 있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고요. 피지배층 사이에서 갈등이 중첩되어 있어. 그런데 이걸 관찰하는 등장인물은 또 어떤 인물이냐? 표면적으로는 실행을 못해. 근데 내면적으로는 억압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갈등 양상으로 엮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지문과 엮어서 볼 수 있는 게 최근 기출 중에 옹고집전이고 이번 25학년도 9월 평가원에 있었던 현대소설이에요. 읽어서 봐야 돼. 니네는 다르다니까. 다른 학교는 지금 뭐 하는 줄 아냐? 수학원에 외우고 있어. 왠 줄 알아? 일반고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애들은 달라. 그래서 내가 토요일 오전반에 같이 향두고 있는데 얘들이 되게 인지 부조가 오는 거야. 왜? 내신 대비하려면은 내 수업이 때때로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왜? 나는 여기다 끌어다 놓거든. 근데 니네 학교는 여기다 끌어다 놓고 있는 수업들을 해.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 자, 그래서 이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엮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건 출제 예측이니까 느낌적으로 잡고 계시고, 자, 45번 마무리 짓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C의 서사적 기능이요. 봤더니 뭐야? 그렇지. 얘네들이 계략을 꾸몄으나 결국에는 자기 능력밖에 인 거고 못된 짓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돼버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인데 참 나는 이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작가의식에 대해서 보기에서 5번 선지에서 이어서 정답 선지 주제의식까지 왔다는 거야. 이 흐름이 분명히 있다니까, 얘들아. 자, 그럼 봐봐. 그렇지. 용왕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그럼 무슨 얘기냐? 야,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작가의식이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신분보다는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왕이 실패를 해야지. 근데 여기서 용왕이 이겨가지고 토끼가 뒤져버리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얻겠니? 야, 씨발 다 필요 없고 지위와 신분만 올라가면 되는구나. 아, 이놈의 나라는 검찰공화국이니까 다 필요 없고 빨리 검찰이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 마무리 지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영상 끊겠습니다.